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기 흥국증권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장중 연고점을 터치를 했는데요. 이 고금리 강달러 기조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특히 이제 매크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9월 FOMC 회의 이후에 사실상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쌓이고 있고, 또 올해는 아니더라도 뭐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좀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되지 않겠냐라고 봤었습니다만, 상당히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다소 매파적이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수정 경제 전망이라든가 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서 고금리의 어떤 그 장기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쪽,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장단기 금리 모두 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좀 금리의 좀 반대편에 있는 이제 성장주 중심의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 위축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이 선물 위주의 이제 매도세가 그 규모 자체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달러와의 좀 제한적인 강세 흐름, 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1,440원대 후반, 그래서 좀 심리적인 어떤 고점 부분에 이제 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것들에 인해서 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제 영업일이 이제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한산한 가운데 전반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이 좀 불편해지면서 좀 그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국내 증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틀 연속 2,5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이 투자 포지션 또 조정이 필요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좀 주목해야 되는 그 이벤트들이 이제 일단은 이제 미국의 새 해괴년도 예산안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의회 협상 마감 시한이 이제 30일인데요.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공화당 내 강경파 중심으로 지금 민주당이 제시한 예산안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하원에서 지금 표결에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예산안이 이제 실질적인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뭐 임시 예산안도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제 셧다운 이제 우려가 이제 커지는 거고요. 셧다운 기간에 따라서 경기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이제 리스크를 지고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국내 증시에 한해서는 거래량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비교적 좀 계속 10월 9일까지는 좀 한산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의 금리의 상승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미 연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과 다소 배치되는 경제 지표의 어떤 그 둔화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셧다운까지 진행이 되면 사실 이런 뭐 고용 보고서나 핵심 지표가 또 발표가 되지 않을, 그러니까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당분간 좀 시장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고자 하는 어떤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어떤 종목에 타겟을 두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다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스탠스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긴급 진단 최현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살펴봤듯이 미 국채 장기 금리의 상승과 함께 환율의 급등, 또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시장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고민이 깊은데요. 그 안에서 그나마 살아있고 눈여겨볼 수 있는 오늘장의 관심주 선별해서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리워드홀릭스 김성훈 이사와 자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 그나마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방향성 없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9월 들어 사우디 또 AI 모멘텀에 거래가 실리면서 속속 급등하는 종목인데요. 오늘장 관심주 10위는 모아데이터입니다. 자, 아마존이 오픈 AI의 경쟁사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이 모아데이터를 비롯한 일부 관련주, 솔트웨어, 가온그룹 등이 테마격으로 움직이는데요. 모아데이터의 경우에는 또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가 펀드를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산단내에 소요되는 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라는 소식에 사우디 이 리파드 인베스트먼트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한 MOU를 체결했던 그 사실이 부각되면서 들썩였었고, 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동남아, 유럽 등 신규 글로벌 시장에서 AI 헬스케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이 모멘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AI 헬스케어 사업 해외 진출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AI 알고리즘 분석의 강점을 가지고 네옴시티 관련 수주, 이 사우디의 모멘텀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아데이터가 오늘장 관심주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9위 종목도 개별 이슈로 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신신제약, 최근의 움직임 눈여겨봐도 될까요? 지난 21일 차세대 마이크로니드 의약품 개발 본격화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찍은 이후 모멘텀은 지속됩니다만 그 이후에 또 변동성도 다소 큽니다. 신신제약, 이 신시파스 다들 아시죠? 관절 관련 증상에 일가견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달 중 관련 설비를 완료한 이후에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니드 국소관절염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오늘 후속 기사로 또 추가 특허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최적화된 용매를 사용해서 완전히 용해한 후 마이크로니들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를 2021년에 출원한 바 있고, 또 마이크로니들로 약물을 일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피어 기술도 개발해 이 관련 특허 출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롱액팅 마이크로니들 특허를 추가로 출원할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렇듯 마이크로니드 의약품 개발 기술 고도화로 특허 출원을 해서 관련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향후에는 비만,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을 통해 추가 특허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연 이 성장성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신신제약의 오늘장 관심주 9위입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원전주 내에서 탄력 있게 움직이는 우리 기술이 8위네요. 지난 22일 신한울 1, 2호기 원전 DCS 분산 제어 시스템의 예비품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주가 꿈틀대기도 했는데요. 원전 제어 시스템은 모든 원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국내에서는 우리 기술이 유일한 공급 업체입니다. 이 향후 국내 원전의 가동 연장, 또 신규 원전의 건설, 해외 원전 수주 시 DCS 공급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현 정부가 가동 원전 10개에 대해서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고, 또 국내 추가적인 신규 원전 건설 검토에 따른 수혜 전망, 여기에 폴란드, 체코의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올해부터 원전 제어 시스템 기반의 원전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상반기 수주 호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150억 규모의 추가 계약이 예상되는데요. 원전 누적 수주액만 600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원전 사업 부문의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신섭, 해상풍력 또한 주목하자라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오늘 또 장중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유효할지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는 만큼 지켜보시죠. 자,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부터 진단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는 모아 데이터입니다.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모아 데이터 20% 넘게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 속에 좀 수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네,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이슈,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사우디에서 이제 수주 받았던 이슈, MOU했던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탄력을 받은 것 같은데 한동안은 테마성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딱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 자체가 명절 연휴 전이기도 하고요. 명절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까지는 사실은 테마성 장세인데 이걸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우선은 첫 번째 판단하고 있고요. AI 기반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는 있습니다. AI 옵스라고 해서 이상 탐지 솔루션 개발 및 공급을 하는 것 쪽에서는 뭐 탁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레퍼런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21년도에 택배 근로자 이상 상태 감지 웨어러블 기기를 또 디바이스를 공급한 이력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메디에이지가 사우디의 그 MOU 이슈가 있는 거는 자회사의 메디에이지입니다. 그래갖고 3월 달에 MOU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사우디 네옴시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사실은 기대감에 조금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9일쯤에 사실은 사우디 MOU 이슈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을 만든 시기가 딱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전처럼 또 갈 수 있는 수급량이 받쳐주느냐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만 가지고 지금 뭐 정고점까지 노리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재 테마성 장세가 유입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4,000원 초반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서 목표가 명확하게 딱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안한 장의 테마에 대한 움직임으로 모아 데이터의 그 흐름 좀 추가적인 움직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신신제약입니다. 신신제약도 사실 이게 불안한 장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나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긴 합니다만 상한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면서 다소 좀 변동성도 있거든요. 과연 마이크로니드 의약품에 대한 모멘텀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선생님? 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종목의 어떤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도 좀 불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데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일부 중소형 바이오주들의 어떤 시세가 조금 이제 탈마성으로 엮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신신제약 차세대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관련해서 좀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미 약물 전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도 좀 길게 약효를 좀 지속할 수 있는 롱 액팅 기술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니까 이런 기술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특허 출원을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세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면 지난주에 이틀 동안 무려 50%가 올라가고 지금은 또 올라갔다가 또 윗꼬리를 달고서 쭉 내려오는 그런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올 때는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 보통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대응 방식은 역시나 올라갈 때 좀 줄이시고 내려올 때 그런 매수하는 그런 어떤 좀 거꾸로 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 급등한 만큼 상승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자 이 신신제약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입니다. 뭐 원전주 가운데 하나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제어 시스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참 이게 애매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가 정말 이게 테마가 아닌데 테마성으로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취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라가다가 사실은 또 계속 조정을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적인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나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보면은
원전이 어찌됐건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관련해서 3, 4호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원전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DCS 제어기 공급 계약이 356억 원 또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나머지 원전을 조금 늘리려면 기존에 취소됐던 지역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영덕의 천지라든지 삼척의 대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기존에는 탈원전 하면서 취소가 됐었는데 지금 전력은 어찌됐건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취소 원전 재개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주까지 본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지만 주가 자체가 너무 대마성으로 위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외부적인 변수 굉장히 많고요.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테마성 장세가 지속되는 건데 이때 이제 이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책 관련된 모멘텀,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정책을 따라가는 자금이 집행되는 것들 위주로 조금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SMR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도 또 주도해서 SMR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SMR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또 발굴을 하고 있고요. 상업화 운전이 27년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 기술 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결론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전력 수급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SMR 소형 원자로로 이 전력을 조금 해볼까도 한다라는 이슈가 또 떴어요. 그러면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앞으로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서버의 향에 대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 이야기나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로 사실은 원전은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길게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관심주 7위와 6위는 또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미리 빠졌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나마 오늘장에선 빠지지 않으니 선방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위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세계 최대 미국 곡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식량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서 2030년 연간 500만 톤의 곡물을 취급하고 미국산 곡물의 자력 수출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이로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차 전지 핵심 광물 개발과 함께 포스코 에너지와의 합병 이후 견고한 에너지 밸류체인 그리고 해상풍력 등 친환경 인프라 사업 여기에 곡물 공급망 확보까지 신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변동성을 키웠던 포스코 그룹주 시장 영향도 함께 그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살펴봅니다.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 불안한 장에 결국 실적 기반 종목들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솔루엠이 6위입니다. 올해 상반기 ESL 부문 성장으로 작년 대비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세를 시현했고 하반기에도 그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ESL 부문의 상고하저 우려에도 지속적인 성장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3인원 보드 등 전자부품 사업 부문도 출하량 반등이 전망되고 아직까지 비중은 작지만 이 전기차 충전기 파워 모듈이라든지 폐배터리 재사용 ESS 그리고 LED 스마트 가로 등등 신사업의 성장 가능성 또한 주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도 걱정 없다. ESL 부문의 성장이 지속되는데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라는 국면의 이 분석입니다. 목표가 지금 SK증권에서는 4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눈높이를 높여 잡고 있습니다. 실적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솔렘까지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위부터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김성우 이사님. 참 포스코 그룹주들은 시장의 흐름과도 2차전지의 흐름과도 같이 가져가는데 먼저 좀 흔들렸던 데 따른 오늘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개별적인 이슈까지 내용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포스코 그룹주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어떤 그런 시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좀 잘 버티다가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이 어제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 좀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한 번 더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추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추정을 누구는 약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보수적인 어떤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보다 좀 내려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누구도 현재 추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방향성에 대한 어떤 문제만 놓고 본다라면 2000년 섹터의 경우에는 뭐 ESS 등 어떤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지금 모두가 다 2000년 섹터에서 공매도를 하네, 또 제도권 쪽에서도 추가적인 공매도 포지션 늘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막연한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지만 또 반대로 막연하게 지금부터 추세적으로 내려간다, 이런 전략을 가지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섹터의 경우 역시나 바닥을 잡는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전략을 세워놓고 박스권 하단을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진단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솔루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 가로등 관련해서 신사업도 좀 기대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실적 대비 저평가 받았다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솔루엠 앞으로 좀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길건우 대표님? 네, 뭐 솔루엠 저도 자주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자주 얘기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메인 포인트는 ESL입니다. 전자가격 표시기가 뭐 별거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자가격 표시기가 사실은 3년 동안에 매출 3배 뛰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가 사실은 매출이 1조 6천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이 750억 했거든요. 근데 올해가 2조 예상하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2배인 1,400억 예상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ESL 쪽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유통기업들이 많이 썼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 MS도 기존에 24% 정도 됐는데 올해만 6%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그대로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차기 다음 성장은 뭘 가져갈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가다 보면 피크아웃 논란은 계속 있을 수는 있거든요. 상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먹거리는 뭐냐라는 게 있는데, 파워 모듈 쪽 매출 성장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2분기 때는 사실은 파워 모듈이 의외로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오긴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충전소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파워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의외로 그렇게 많이 깔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올 하반기 내년 넘어가다 보면은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까지 내년 실적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차트상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이나 지금 외국인이 뭐 거의 한 일주일 담고, 그다음 또 기간 바톤 터치 받아서 또 일주일 담고, 이렇게 수급도 좋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아마 명절 이후에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 분명히 언급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솔루엠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테마격의 움직임, 10위 모아 데이터부터 실적주, 6위 솔루엠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 4.53%까지 치솟으면서 달러의 힘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장중 1,349원 50전이란 연고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장중 두 자릿수의 급등세 유지하면서 현재도 1,34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킹달러 기조 속에 수급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물 매도와 함께 이 선물 매도 규모를 1조 3,500억 원까지 키웠는데요.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소폭 줄이면서 13원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함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받쳐나고 있지만 지수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락 종목 우위 시장 속에 지수도 장중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1.2% 하락하면서 2,4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1.1% 내린 82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겠죠.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RM이 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훈풍이 전해지면서 IP 관련주들 선방해주고 있는데요. 칩셋 미디어 힘든 시장 안에서도 3거래일째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력 가져가면서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세장 속에서도 견고했던 금융주들이 오늘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신한지주는 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더불어 자본 비율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와주면서 음봉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4.3% 하락한 3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폭격과 함께 외국인과 간의 동반 차익 실현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대 음봉 그렸지만 그래도 많이 줄여내면서 현재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 한국경제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께 오늘과 내일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도 흐리고 시장도 흐리지만 그래도 힘내 봅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5위부터 한 계단 올라가 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5위는 로봇주들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 5위입니다. 유진 로봇은 로봇 청소기 사업 중단 소식에 급락하는 반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 SPB테크 등은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모멘텀 집중해봐도 될까요? 일단 삼성과의 협력으로 지금 연내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픽 공개 이벤트에 대한 그 투심은 유효하고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죠. 또 하반기 정부 정책 발표 등 기대되는 일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4족 보행 로봇을 공개했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서빙 로봇과 물류 로봇 AMR 출시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요. 로봇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 중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원천 기술을 내재화해서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지켜보자라는 긍정적인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줄 수 있을지 로봇주의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주가 나홀로 급등 이후 고점 26만 3천 원을 찍고 가격 조정을 받았던 현대오토에버가 4위입니다. 이 변동성이 잦아드는 국면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직전 고점에 못 미친 21만 원, 22만 원 선으로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만 단기 급등으로 급하게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가속과에 따른 중장기 성장성 기대는 변함없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증설, 또 내비게이션의 대형화, 고급화, 또 차량 소프트웨어 적용 확대 등에 따른 성장과 또 수익성 개선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모빌리티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그룹 핵심 계열사로서의 위상 강화가 기대되는데요. 실적도 순환 중입니다. SI 또 IT 아웃소싱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3분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이 전망되고 내년은 영업이 20% 넘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 기회일까요? 현대오토에버가 4위입니다.
자, 시장이 하방으로 불안하니 약세장에서 방어 성격의 음식료주 강세가 나옵니다. 삼양식품이 랭킹쇼 종목 탑10 순위 높네요. 3위를 차지했습니다. K푸드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라면에 이어서 한국 핫도그 김밥 등의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했고 냉동김밥은 미국에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데요. K푸드 열풍에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2025년 1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라면 수출 데이터도 견조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했는데 특히 삼양식품 추정 수출액이 9,658만 달러로 54.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밀양 2공장 신설 발표 이후에 추가 증설에 따른 향후 성장 여전히 기대가 높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목표가는 2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삼양식품 기대감은 여전히 높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또 5위부터 전략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5위는 대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 로봇주들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그 상승 힘이 조금 딸리면서 일부 종목들 또 하락 전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과연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 이사님? 네. 일단 로봇 섹터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실생활에 하나둘씩 더 뭐랄까요, 더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새벽에 테슬라가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영상을 하나 더 공개를 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 옵티머스가 1년 전에 공개할 때는 아장아장 나오면서 사람들 하여금 저게 겨우 보여준 게 저거야라는 어떤 실망감을 보여주는데 오늘 새벽에 공개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색깔이 구분된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색깔별로 구분을 하는 그것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현재 반복적인 작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보다 빠르게 대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보니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운동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점점 테슬라 로봇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까지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로봇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테슬라 로봇이 됐든 삼성 로봇이 됐든 두산 로보틱스가 됐든 간에 이벤트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매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가지고서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설명하기가 조금은 좀 버겁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은 로봇과 관련된 이벤트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후장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하반기 기대되는 일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는 유효하다. 보유보다는 일단 이벤트 드리븐에 대한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오를 때는 사고 싶어도 자리를 주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했었는데 또 변동성 확대돼 너무 빠지다 보니까 빠진 자리에서도 쉽게 손이 안 나가기도 했거든요. 지금 좀 변동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현대오토웨버 김건원 대표님 매수해봐도 됩니까? 아니면 좀 더 지켜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또 하시는데 지금 현대오토웨버가 올해 초부터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100% 올랐고요.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는 한 번에 막 4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 주가를 가는 게 맞는 거냐, 현 주가가 맞냐, 더 올라갈 수 있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데 성장 기대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면 결론은 이제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수급도 맞춰줘야 되는데 수급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도 최근 들어서 열심히 순매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의 자금들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의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성만큼은 이렇게 나쁘다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은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핵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현대오토웨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SDV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매출 상승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사업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익이 기여가 되는 시점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점 자체가 언제냐면
25년도에 신공장 가동하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지금 23년 9월이니까 어찌됐건 한 2년 정도 시차는 조금 남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너무 빨리 선반영 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신규 진입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이제 어찌됐건 외부적인 상황들도 있지만 실적이 괜찮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은 조정이 깊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올라갈 때는 한 번에 탄력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는 매수자의 영역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보유자의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자 현대오토에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삼양식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세장 속에서 이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주, 그 가운데 삼양식품 연초부터 K라면이다, K푸드다 해가지고 기대를 받으면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삼양식품 이 기관 순매수세 3거래일 연속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 이사님? 네, 이 시장이 어려울 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어떤 섹터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료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어떤 시장이 안 좋아서 올라가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음식료 수출 통계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9월 1평균 수출 금액이 라면 같은 경우가 전체 46%가 증가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오히려 61%나 증가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수출 데이터가 워낙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증설 이슈를 가지고서 한번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오늘부터 좀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보다는 수출량이 훨씬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곡물 가격이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판가는 이미 올려놨죠. 올라간 판가, 내려간 원가라고 본다면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양식품을 포함한 음식료 섹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시장도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음식료주들의 경우에는 대안주의 성격과 실적주로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음식료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유튜브 채팅방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약세를 보이면서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참 많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친멍크님께서 장이 많이 박살날수록 나중에 돈 벌 기회도 많아요. 화팅요란 긍정적인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FOMC로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로란 이벤트들과 함께 또 미국의 장기물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 주식시장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연일 내리는 시장 하락에 투자자분들 참 걱정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길 바라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술님의 의견입니다. 이 두더지 게임 하나 조금만 살짝 들어도 찍어 누르대요. 맞아요. 윗골이 안 달고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힘든 수준인데요. 코스피 정말 상승 종목이 149개밖에 없고요. 코스닥도 332종목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개인의 낙폭이나 더 키우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다음은 마인컨트롤님의 댓글입니다. 알테오젠 물타기 물량 아니려나? 저 고점 종목을 담으시다니 다들 강심장이심이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알테오젠이 오늘 대규모 차익 실현과 함께 장중 24%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날폭 줄이면서 현재는 17%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저점을 딛고 하락분을 줄여가고 있는데 마감과 내일장 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운자 777님의 댓글입니다. 농심이나 오리온, 식자재가 최고네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네, 음식료 관련주 전에는 경기 방어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출 효자, 실적 우등생 종목으로 이 내실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섹터라도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에는 오늘과 내일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실시간 분위기에서도 지금 알테오젠 급락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수급 이슈로 봐야 될까요? 좀 실시간 특징주 개념에서 알테오젠 좀 짧게 체크를 해보죠. 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이슈를 가지고서 상당히 단기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 부근에서 이 머크 쪽에 대한 매각에 대한 부분들 쪽으로 좀 기대감이 좀 과하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머크가 이런 조 단위 이상, 거의 몇 조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의 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수를 난 다음에 SC 제형 기술뿐만이 아니라 현재 알테오젠 진행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다 가져간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관련된 기사들이 좀 나가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려간 주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했느냐? 머클에 대한 외곽 기대감을 일단은 접어두시고 오히려 기존에 처음에 첫 상승이 나왔을 때 아이디어죠. SC의 제형에 대한 어떤 로열티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의 조정은 천천히 모아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한 또 의미와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공개해 볼까요? 최근 HD 현대인프라주들 이슈와 함께 불안한 장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2위입니다.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은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고 있죠. 우크라이나 다용도 수륙 양용차에 현대인프라코어의 디젤 엔진이 탑재되는 등 지원 협력 기대 높습니다. 여기에 오늘 또 포스코 공사 현장에 HD 현대의 무인화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는 뉴스도 전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와 MOU를 체결하고 이 건설기계 업체들이 협력해서 자원 개발 등 필요한 무인화 장비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최근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미국 인프라 투자 또 신흥시장에서의 자원 개발 수요는 견조하고 호실적 전망의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요. 2024년 매출액 올해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5년에는 엔진 납품이 증가되면서 엔진 부문의 추가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건설기계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더 힘내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대망의 오늘의 1위 살펴봅니다. 4만 원 저항에서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클래시스.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장주답게 잘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슈링크와 볼륨업 매출 성장에 힘입어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난해 말 8.1% 수준에서 상반기 기준에 지금 12.4%까지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분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1,700억 원이 전망되는데 증권가에서는 1,800억 원까지도 달성 가능하다고 내다보면서 실적 성장 기대가 높습니다. 슈링크의 안정적인 고성장, 신제품 볼륨어의 기대 이상의 성과로 빠른 시장의 안착, 그리고 해외 수출도 견조하죠. 8월 브라질향 장비 매출이 전년 대비 229%나 급증하고 일본, 대만 장비 수출도 고무적입니다. 하반기 볼륨어 설치 확대로 장비 라인업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호실적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미용 의료기기가 불안한 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클래시스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님, 2위 HD 현대인프라코어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최근 들어서 회자가 되는 종목인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요? 저는 더 추가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HD 현대나 현대인프라코어나 일반적으로 다들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중국향 매출이 기존에는 많았다 보니까 이거에 비해서 두산 바켓은 잘 가고 이 친구들은 조금 못 갔던 경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출 비중을 보면은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북미 시장 쪽에서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의 재고 돌아가는 수치들을 본다라고 하면 재고가 아직 굉장히 낮습니다. 뭐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판가 인상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매출이어도 사실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매출이 4조 7천억일 때 영업이익이 3천억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매출이 5조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사실은 한 2천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북미 쪽은 여전히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 신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간 예산만 732조입니다. 네, 네옴시티 전체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장기적으로 볼 때 뭐 모멘텀이 사라질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우디 쪽, 그다음에 브라질 쪽 최근 들어서 굴삭기랑 휠로도 공급 계약도 체결했죠. 그러니까 대형 건설 장비 같은 수요도요. 사우디나 뭐 이렇게 중동 쪽에서도 꾸준하게 역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대한 영업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럽 쪽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독일의 법인 기공식했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까지 아마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향후 2, 3년 정도는 충분히 뭐 매출에 대한 손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이어서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시스입니다. 역시나 이제 슈링크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 주가 계속 이 약세장 속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클래시스 지금 조정 뒤에 오늘 좀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성훈 이사님? 클래시스는 얼마 전에 이루다 인수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다와 클래시스 이루다를 인수한 이유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고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한국, 브라질, 동남아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루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역을 확장한다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슈링크로 대표되는 하이프라고 하죠. HIFU라는 하이 인텐시브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는 어떤 제품을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볼륨머라고 해서 비침습 RF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루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 RF 그리고 레이저 R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어떤 믹스 측면에서 상당히 좀 다변화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매출이 2,300억에 영업이익을 1,230억 정도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위 클래시스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2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베스트 댓글 선정해 봅니다.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음식루즈 관련해 의견 남겨주셨던 행운자 777님입니다. 와우라이브 골뱅이 wowtv.co.kr로 메일 보내주시고요. 이 채팅 참여해주시는 분들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길건우 대표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